네,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12월 첫날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신문 기사는요. 빅데이터발 로펌 혁명, 계약서도 AI가 작성. 요즘 신문을 보면 계속 AI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 그죠? 어떠느냐 하면 지금 글로벌 30개국에 서비스하는 영국 A은행은 리보 개정 작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근데 이거 개정을 하려고 하면 보통 100여 명의 그 변호사들이 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법률 AI 프로그램으로는 8명, 200명이 해야 될 일을 불과 8명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인공지능의 혁명은 결국은 변호사도 일자리를 뺏기는 판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AI 단계는 뭐 3단계로 이어져 있는데, AI 첫 번째는 이제 단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이고, 이제 2단계가 되면 사람을 대체하는 단계인데, 지금 영미권은 벌써 2단계에 진입했대요. 사람을 대체하는 단계. 그 다음 3단계는 기술이 결과적으로 법률 체계 교체를 가져오는, 결국은 이제 교체되기까지 3단계까지인데 지금은 벌써 2단계까지 진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예전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되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음표가 생겨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요즘 고민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 요즘 이 책 읽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계속 고민스러운 게 앞으로 사실 미래를 미리 좀 보고 고민하지 않으면 나도 대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고 느끼는 거는 생각으로 돈 버는 시스템들을 계속 갖추지 않으면 내 일자리를 잃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문 기사는 이랜드에 대한 얘기예요, 이랜드. 제가 이랜드 세대라서 이랜드, 브렌타노 이런 옷을 입었었는데 4년 동안 유동성 위기를 딛고 이랜드가 돌아왔다. 그 이랜드가 유동성 위기가 와서 좋은 회사들을 거의 다 팔았어요. 뭐 티니위니라고 요 옷 브랜드인데 8,700억에 팔았고, 구두 엘칸토도 400억에 팔았고, 갱신턴 제주호텔 1280억에 팔았고, 모던하우스도 7천억에 팔았고, K-스위스도 3천억에 팔았어요. 이 기사를 읽는 이유가 이제 유동성 위기 오고 회사가 위험해지니까 매각을 팔기에 아까운 것부터 팔았대요. 이거 진짜 좋은데 50여 건의 M&A로 사실은 유동성 위기가 2015년도에 왔는데 티니윈이라든지 모던하우스 등 발 빠르게 매각. 이제 팔기가 제일 아까운 것부터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존, 미래를 위해서 핵심 자원은 남겨뒀다. 그리고 협업, 폐쇄적인 문화가 이제는 개방적으로 바뀌었다. 매각하고 나서 다시 키운 게 뭐냐? 뉴발란스예요. 뉴발란스가 한국에서 지금 한 5천억 정도, 그 다음 중국 로얄권도 매출입니다. 매출 3천억 정도. 뉴발란스 그 상표 등록권 자체가 우리나라에 5천억, 중국에 3천억, 한 8천억대의 회사를 만들었고, 스파오라고 이제 그 저가 브랜드죠. 3,500억. 애슐리 가끔 그 밥 먹는 데 있잖아요. 거기 2,500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AI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엄청 많이 변화가 빨리 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랜드라는 엄청 큰 회사도 매각을 하고 또 다른 브랜드를 키워내고 이러면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 3억 개 생산 K뷰티 기지 코스맥스 화성 공장. ODM 세계 1위 코스맥스 가보니 미샤를 여기서 만들고 있고 클리오, 로레알 등 국내의 600개 브랜드와 협업. 공장 6명 중 1명은 품질 관리. 이 불경기에 내년 그룹 매출 15% 늘리겠다. 이렇게 하죠. 요즘은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지만 브랜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은 사실은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이런 두 개의 회사로 나눠져 있어요. 그 앞으로 망하지 않을 사업 중에 하나가 사실 화장품이겠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큰 제조 기계 같은 걸 만들었다면 뭐 자동차, 선박. 근데 이제 이 화장품은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거다 보니까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뛰어나다 하죠. 그래서 로레알 같은 경우도 코스맥스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마 이렇게 협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화장품 가게를 하면 예전에 돈 버는 시대가 있었죠. 도소매도. 근데 요즘은 저가형으로 해서 사실 그 인터넷으로도 판매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동업하면 어떨까?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오늘 잠깐 봤습니다. 그 10년 동안 중에 주가가 엄청 싸더라고요. 코스맥스인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보면 화장품 괜찮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10년 만에 제일 싼 거예요. 지금 79,000원. 제일 비쌀 때는 23만 원. 그 23만 원 할 때가 2015년도에 있는데 2016년도 3년 전만 해도 뭐 거의 한 20만 원대였어요. 지금 8만 원. 앞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계속 잘 팔릴까? 계속 수출이 많이 될까? 라고 생각하면 지금 충분히 싸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코스맥스랑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이제 한국콜마인데 지금 47,000원 정도 해요. 비쌀 때는 11만 원 하던 주식이었으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마 둘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실 중국이 13억 인구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우리 무역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었죠. 이제 앞으로 어떨까? 저 기사를 보면 우리가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화요일 신문입니다. 화요일에는 질주하는 애플 시총 1,404조 원, 코스피 전체 몸값보다 추월 누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회사인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우리나라 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다 합한 것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이런 기업을 알아보고 동업하면 부자 되겠죠, 그죠? 예전에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애플이 뛰어넘었어요. 이유는 최근에 실적이 한 70% 정도 주식이 올라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계속 그 빌 게이츠가 이기다가 아이폰을 들고 나오면서 아이팟 이러면서 추월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2010년부터 2018년 동안 거의 8년 동안 스티븐 잡스가 전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플 사후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시 뛰어넘다가 뭐 최근에는 아마존, 뭐 구글 이렇게 경쟁사들이 생겼지만 최근에 70% 정도 주가가 오르면서 1위로 다시 올라섰어요.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애플 같은 회사가 있을까? 그 애플은 그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왜 올랐을까를 보면 서비스업, 뭐 여러 가지 그 웨어러블 기기라고 해서 뭐 시계라든지 이런 걸 같이 포함하게 됐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 뭐 삼성도 있습니다만은 삼성은 333조고 애플은 1400조니까 거의 한 4배 정도가 애플이 더 크다는 거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음에도 애플보다는 수익 구조나 이런 게 훨씬 더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 앞으로는 이런 회사가 어디일까? 뭐 이런 거를 한번 보면 전 세계의 한 나라를 다 포함하는 것보다 더 큰 회사가 어디일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누가 돈 벌까? 뭐 이때까지는 보면은 애플, 구글 뭐 이런 전 세계적으로 리딩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었죠.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를 판매한 그 최근에 보면 글로벌 시총 톱 10군데 중에 7곳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뭐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애플, 아마존, 알파벳, 구글,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그 워렌 버핏 회사, 그 다음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뭐 JP 모건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회사들인데 10곳 중에 7곳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뭐 구글, 애플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회사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돈 버는 회사들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찾아보면 될까? 뭐 요런 거. 요즘 계속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눈에 확실히 띕니다. 그죠?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2066포인트. 최근에 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유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네요. 그래서 2130에서 2066 좀 빠졌는데 빠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 큰 대형주 위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뭐 그런 거는 선진국 지수에서 우리나라 비중을 조금 줄이고 중국을 확대하기 위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조금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아침 정세를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아침마다 조금씩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을 저는 매일 보는 것 같아요. 환율은 1200원 하다가 1150원 정도 가다가 최근엔 다시 올랐습니다. 1193원 환율이 최근에 이제 1200원대로 다시 우상향하고 있고 국제 금값도 지금은 1550에서 지금은 1478 금값도 조금 조정을 받았네요. 유가는 56달러 뭐 요렇게 지금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아침에 이제 이런 환율, 유가, 금리, 금값 뭐 요런 거를 저는 일단은 조금 보면서 시작을 하는데 저도 제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요걸 같이 공유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첫 번째 기사는 편의점 풀타임 일자리 4만 개 사라졌다. 주 3, 4일 이상 일하는 풀타임 전국서 4만 2천 개 줄어들고 임시직 알바만 2만 개 늘어 주유수당 등 최저임금 쇼크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최저임금은 2015년에서 17년 전년 대비 7, 8%씩 상승했으나 2018년도에 16%, 2019년도에 10% 상승했다. 최근에 이제 7, 8%씩 오르던 임금 인상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편의점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 알바들을 많이 그만두게 하고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나머지는 시간제 알바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휴수당이라든지 그 노동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소수성이라고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했다. 뭐 요 기사가 저는 오늘 보게 된 가장 큰 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죠. 물가라든지 이런 게 오르는데, 그 S&P에서 한국 경기 바닥 쳤지만 회복은 더뎌 디플레이션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경기가 침체가 계속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거죠. 이제 소득에 한계가 있고 소비는 많아지면 이제 물건을 안 사게 되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 S&P에서는 나이스 신용평가 간담회가 있었는데, 재정 확대에도 성장률 물가가 낮아 성장률도 낮고 물가도 낮아져서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로 낮출 수도 있다. 내년 실적 개선 업종 하나도 없어 신용등급 하락 압력이 커졌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기준금리가 0%대로 낮아질 수 있다. 지금 현재가 1.25%인데 이게 0%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경고하는 게 이제 디플레이션, 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대출이자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소비가 아무래도 위축될 수 있으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지, 소비나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자가 낮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을지, 부동산 사셔야 됩니다. 그죠?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을 사시는 게 맞고, 전세로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내 재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두 가지 정도 기사를 본 것 같고요.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에는 자율주행이 새먹거리, 통신사 차세대 교통시스템 수주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SK텔레콤은, 서울은 SK텔레콤, 제주도는 KT, 그 다음 세종시는 KT하고 LGU+, 그 다음 대구 테크노폴리스 있죠. 대구 현풍에, 여기는 KT, 그 다음 화성은 SK텔레콤, LG, KT가 자율주행을 위한 차세대 교통 시스템을 수주전을 벌이고 있대요. 이제 앞으로 AI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돼 있죠. 지금은 벤츠라든지 뭐 볼보라든지 BMW는 반자율주행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완전 자율은 아니지만 반자율로 차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근데 이제 센서를 통해서 차선하고 차 앞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으로 브레이크도 잡아주고 차가 비껴나가면 속도를 다시 내는 반자율주행인데, 이런 반자율주행을 차를 만들려면 센스 비용이 비싸서 1억 원대는 줘야 이런 시스템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5G 지금 시대가 열리면서 통신 시스템만 잘 갖춰져서 도로에 기기를 부착하면 센스 비용을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누가 돈 벌까를 또 계산해 보면 핸드폰이 이제는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핸드폰을 다 쓰니까 사실은 핸드폰 수익 구조가 이제는 정체됐었는데, 자율주행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아마 저희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테크노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춰지면 우리가 얼마나 편할까를 한번 느껴보면, 다음은 핸드폰 회사들이 또 다른 수익 먹거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핸드폰 쪽으로도 자율주행과 연계해서 공부해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무섭게 판대요. 20일간 5조 원. 이유는 한미 갈등으로 한국이 저성장 쇼크다. MSCI라고 지수를 조정할 때 중국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좀 빠졌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세 사람이 사고 팔죠. 외국인, 기관, 개인입니다. 그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애플만 봐도 1,400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더 잘 사는 데가 사실은 외국이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다 보면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죠. 기관들이 안 사고 개인들이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고 외국인들은 팔면 주식 가격은 급락하게 되어 있겠죠. 그죠?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부동산은 비싸 보이는데 주식은 싸 보여요. 이유가 개인들이 일단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죠. 두 번째, 기관이라는 건 이제 펀드인데 펀드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개인들 펀드 투자가 조금은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팔고 나간대요. 살 사람 없었고 팔 사람만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럴 때 좋은 회사를 사두는 거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비싸 보이는데 주식은 싸 보이더라고요. 이유가 외국인들이 대량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피로 누적으로 공급 부족발 글로벌 불황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GDP 증가율 전망치를 2020년에 보면 북미, 미국이 1.6% 성장한다. 캐나다가 1.7% 성장한다. 남미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 2% 성장한다. 근데 아시아 중에서 중국은 6%, 인도는 6.7% 성장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아시아는 5.2, 동유럽은 2.4, 서유럽은 1.4, 아프리카는 2.5, 오세아니아는 2.3, 남미는 1.2, 북미는 1.6, 아시아는 5.2. 성장하는 속도가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 6.1, 인도 6.7, 우리나라 2.2. 그래서 우리나라 2.2보다 성장률이 높은 중국이나 인도에 돈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정보는 DLF, 파생결합펀드 투자자 원금 손실, 은행이 최고 80% 배상해라. DLF가 최근에 문제가 있었죠. 1억 원을 은행에서 맡겼는데 9,80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놔두고 다 손실을 봤다. 그래서 은행에 책임을 지라 이렇게 얘기해서 은행이 최고 80% 배상하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우리가 믿고 원금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은행이 너무 위험한 상품들을 권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은행이 배상을 80%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가 좋은 상품을 은행에서 권해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는 사실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